그 네. 사실요. 네네. 국회의장 그때 민주당 경선 때 모두의 예상을 끼고 우원식 후보가 당선된 것처럼 네네. 어제 최상병 특검부터 물론 이 그냥 이 의원들의 수만 보면 부결될 가능성이 컸지만 네. 뭔가 국회가 지금 막 이렇게 좀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네네. 이거 가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보는 국민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네. 사과할 일이 없었겠네요. 예측대로 일단 부결은 됐네. 그러니까 이게 뭐 부결될 거란 생각은 다들 했었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에서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오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이 대통령의 입지, 이 당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는 있었는데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주 예, 간단하게 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채썰기 해보죠. 네. 이게 이제 최해병 특별법,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예.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게 이제 풀네임인데요. 네. 최종 부결이 됐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294예요. 그러면 통과 기준이 196. 첫 번째 포인트는 295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한 분이 안 왔어요. 이수진. 네, 이수진 의원. 이제 지금 무소속이죠. 무소속이죠. 이수진 의원은 이제 지난번에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공천받고 잘 했는데 이제 네. 22대 때 공천을 못 받았어요. 네. 동작을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경원 당선자랑 붙었다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게 아니라 붙었다가 됐는데 이제 이번에는 뭐 공천 아예 안 준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욕을 하고 나간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 류삼영 후보가 들어서고 네, 그 네. 항의했죠 거기에.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안 나왔어요. 확실하게 이제 기권 의사를 표시를 한 거고 예. 그러면서 정족수가 떨어졌죠. 근데 이제 통과 기준은 196, 196표입니다. 3분의 2여야 되니까. 예. 네, 찬성이 179, 음. 반대 111, 무효 4 이렇게 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7표가 부족했던 거죠. 196표 나와야 되는데 예. 179표니까 17표가 모자랐던 겁니다. 네. 근데 이거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숫자 아니에요? 우리 17 되게 많이 봤었어요. 사실 그렇죠. 기사에. 17표가 이탈이 돼야 된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표도 이탈 안 했다. 심플하게 보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숫자도 맞는 게 범여권에서 115. 제가 계속 원래 방송에서 115이라고 해야 되죠. 네.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115 하시죠. 숫자로 하겠습니다. 네. 115명이 출석을 했어요. 국민의힘 113, 네. 자유통일 1, 무소속 1, 합하면 115죠. 네. 범야권에서 179명 출석했어요. 예. 쭈르르륵 다 합해서 179.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요. 끝. 그러니까 범야권이 네. 찬성 다 던졌다 보면 그냥 179 끝. 네. 뭐 더 분석할 게 없어요 사실은. 범여권 115 다 합해서 던졌다. 반대 던졌다. 끝. 네. 끝이 끝났습니다. 예. 분석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잖아요. 네, 변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김웅, 김근태 이제 네. 이분들이 혼돈의 카오스를 만들어 온 분들인데 그렇죠. 혼돈의 카오스. 왜냐면 우리는 찬성표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까지. 근데 일반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발언을 했을 때 본인이 받고 있는 많은 이제 압력과 그다음에 뭐 반사 이익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졌다 비겁하게 그럴 요인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반대하면 되는데 굳이 네. 찬성하겠다고 해서 이거 무슨 뭐 이중간첩이나 고도의 교란 작전이 아닌 이상 네. 이분들이 그럴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네. 심지어 끝나고 나와서도 기자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말을 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안철수 의원 찬성표 던지셨나? 저는 제 소신대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 번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습니다. 이 말은 찬성표 더 쳤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찬성했다고 하면 되지 뭘 이렇게 예. 말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단 네. 김웅 의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심플합니다. 나를 징계하시라. 나는 찬성했다. 이건 찬성이겠죠? 예. 만약에 이거를 진짜 반대를 던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했다? 쉽지 않을 것 그 같습니다. 김웅은 지난번에 이제 네. 처음 의결될 때도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네네. 네. 했겠다고 봅니다. 네. 김근태 의원. 네. 저 사실 이분 초면이었어요. 이번에. 예. 누구시지 하고 찾아봤는데 이제 권은희 의원 나가고 나서 승계를 한 분이더라고요. 비례의원. 비례대표. 자, 예상했던 결과냐 물어보니까 이탈표 없는 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5명이니까 민주당에서 부결했다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마지막 소회를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열심히 밥벌이 해야죠. 예. 이러고 갔거든요. 90년대생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밥벌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최재형 의원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 정치인의 언어라는 게 제 생각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어제는 생각과 달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네. 아무튼 찬성했다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5명이 정말 찬성을 했다면 예. 그럼 민주당에서 5명 정도가 반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혹은 그러니까요. 기권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게 정말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 국민의힘이 어제 뭔가 전략적으로도 승리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동공 지진이 왔어요. 민주당 그 관계자들이. 예. 근데
일단은 그럼 무효표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네. 어떤 무효표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네. 있잖아요. 우리 이제 훌륭한 또 JTBC의 류정화 기자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네. 무효표가 찬성성 무효표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무슨 말이냐면 가, 네. 부 혹은 한자로 가, 부를 쓰는데 음. 이제 가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찍거나 점을 찍은 표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부는 딱 하나 나왔는데 부에 이렇게 꺽쇠를 이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효표가 됐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그리고 한 표는 찬성에 찬을 썼대. 찬. 진짜 킹 받습니다. 저 이럴 때 정말 짜증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도 있죠. 찬성 가를 쓸 수도 있고 부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쨌든 국회의원으로 가서 투표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식의 무효표는 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가 옆에 점 찍는 건 뭐죠? 동그라미 하는 건 뭐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루 이틀 투표를 한 분들이 아니 4년 내내 투표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원데이 투데이가 아닌데 네, 그런 말이 왜 딱 혼자서 원투데이 이런 실수를 했냐? 네, 이거는 의도된 실수라고 의도된 볼 수밖에 실수다. 없죠. 사실 기권을 만들겠다고 생각한 건데 음. 근데 기권표를 분석해 보면 어쨌든 세 표는 찬성성이었다. 그리고 음. 한 표는 반대성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기권 세 표는 찬성성이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면 누군가 찬성하기 좀 미안한데 그래 난 찬성했어 하지만 하면서 점을 찍거나 해서 뭔가 오히려 정신 승리를 하면서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 스스로 떳떳하면서도 뭐 당에는 피해 안 주고 등등의 여러 생각을 했겠네요. 네. 뭐 그 제 상상입니다만. 네. 근데 아무튼 뭐 우리가 제일 심플하게 그 표 결과를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면 네. 그냥 여당에서는 여당 내 위기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음. 계속 탄핵 이거 넘어가면 이제 레임덕 온다. 바로 네. 탄핵 열차 출발이다. 이제 이러니까 여당이 음. 결집한 게 확실하게 있었고 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주 집착적으로 이 표를 단속했다라는 어허. 이야기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전화하고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면서 사람 마음의 부채감을 계속 줬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위기감 플러스 이제 그 표 단속 때문에 이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큰 틀에서 우리도 이탈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던지겠다고 했던 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반대표 던진 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런 반응이에요. 네. 참 그러니까 뭔가 이런 다양한 상상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깨름칙하게 이번 국회가 끝나는 느낌이에요. 네, 아주 네네. 꺼림칙하게 끝났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반응들이 좀 가지가지 나왔는데 네. 근데 바로 끝나자마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그러니까 야권은 야당들이. 준비했다는 듯이 다 그 포스터 들고 다 일제히 그렇죠. 계단에 로텐더 올라섰잖아요. 홀에 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 어쨌든 여기서 끝난 건 아니니까 22대 국회에서 또 추진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한 건데 당연히 이제 이게 부결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다.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 여권의 이익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2대 국회가 되면 이걸 제일 법안으로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총선 민심보다 더 크게 국민의 분노가 끓고 있다. 그러면서 최혜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이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거기서 나온 엄석대. 네. 그 엄석대는 그- 아마 여기서는 그냥 제가 수능 문학 때 배운 것대로 해보면 엄석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네, 지칭한 대통령의- 거라고 해석하면 정답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뭐 충격적이죠. 양쪽 다 조금 충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당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사실 이제 22대 원내대표잖아요. 사실 네, 21대 네. 막판에 뽑혔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정말 반란표가 많이 나고 정말 예상을 뒤엎고 이게 가결됐다면 이거 원내대표고 뭐고 정말 리스크가 커졌을 텐데 네. 그냥 어떻게 잘 탄탄대로 일단 22대를 맞이하게 됐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시간의 문제잖아요. 예.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게 점점 커지다 보면 오히려 지금 통과시키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여당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쌓여가지고 수사 내용이 더 국민한테 공표되고 나면 진짜 이거 바로도 뭐 레임덕이든 뭐 탄핵이든으로 갈 수도 있게 되는데 그리고 22대에서 어쨌든 통과를 시키려고 야당에서 더 결집을 할 텐데 그 국민 분노가 더 끌어오르는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긴 하죠. 예. 시간을 좀 벌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예전에 뭐 윤 대통령이 뭐 초선 의원 당선자들 뭐 식사하고 네, 그러니까 네. 식사하면서 표단속을 많이 하려고 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당내 그 말초신경까지 장악력이 좀 있었다. 네, 네.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모세혈관으로 해주면 안 예, 됩니까? 모세혈관으로 하겠습니다. 그 네. 끝까지 네. 잔뿌리까지 이렇게 네, 네, 네. 당내에 그래도 장악력이 있는 걸 보여주는 뭐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볼 뭐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각도 네. 있어요. 네. 아하,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어제 그 표결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윤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이 나온 등등 점점 이게 더 눈덩이처럼 커질 거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국민의힘 그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는 관전 포인트가 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네. 이제 22대 국회에서 똑같이 이제 법안이 올라가고 하면 법사위 또 거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법사위원장이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지금 핵심이에요. 이렇게 된 이상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가져가야 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내부에 더 확고한 의지가 됐겠죠. 네. 근데 원구성을 국회가 내년 6월 5일에 다음 달에 열리면 그때부터 원구성 협상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다음 달 7일, 6월 7일까지 상임위를 만드는 게 뭐 법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네가 더 많이 가져가네, 내가 가져가네, 운영위원장 누가 법사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지리멸렬하게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고 길면 한 달까지도 보고 있어요 당내에서는. 근데 이제 최대한 빨리 이걸 하고 법사위원장 가지고 와야 그 다음 수순이 순차적으로 풀린다. 만약에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바로 본회의로 넘겨주면 예. 그러면은 법안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올려도 뭐 최장 240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9개월간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무조건 갖고 오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입장입니다. 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어제 이제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네. 윤 대통령의 직접 개입 증거가 나왔다. 불법 부당한 수사 개입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윤석열 역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세 문장의 어떤 글을 올렸는데 이런 식의 야권의 어떤 공격 수위는 더 높아질 거라는 건 뻔해 보이네요. 네, 그럴 것입니다.